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37장. 어떤 여성들은 의존하라고 배웠다. 그녀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배웠다. 심지어 여성 해방운동이 전개된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혼자인 것을 내면 깊숙이 두려워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성 중 하나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손상되지 않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성인기에 진입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와 관계되어 있었음이 밝혀진다. 정서적 안정감을 파괴하는 데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나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빠른 것도 없다. 이러한 질병은 우리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만든다.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절망이 우리 위에 군림한다. 가장 건강한 사람조차도 알코올 중독자와 살게 되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사랑은 사라진다. 갈수록 욕구 불만의 강도가 세지고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낸다.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그 모두를 희생자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다. 이 책의 의도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다.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일과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굳이 의존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샴쌍둥이와는 달리 우리는 특별한 상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한 여성은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각별한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나 자신에게 습관처럼 되뇌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나는 4번 결혼했고
4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누군가가 없어도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좋은 소식의 나머지 부분을 알려주고자 한다.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룻밤 사이의 요술처럼 뚝딱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불안의 수준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우리는 때때로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걱정거리다. 어떤 문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내가 하는 그 어떤 말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소망도 그 문제가 갖는 현실성을 간과하는 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분명한 사실로 수용하고 고려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일들을 정리하도록 하라. 아파하고 슬퍼하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현재 우리가 하는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 다음은 2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한 내담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그녀의 아버지는 5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살았던 5년 동안 거의 술에 취해 살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도시에 살았지만 5살 이후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그녀를 보기 위해 서너 번 집을 방문했지만 실질적인 부녀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식과 결혼식, 첫 아이 출산, 이혼과 재혼, 2번째 임신 같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가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5분 정도 대화를 이어갔으며
시간이 되면 언제 서로 만나자고 말하며 전화를 끊곤 했다. 당시 그녀는 마음에 특별한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정도만 기대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없었다. 그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버지는 부녀 관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사랑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버지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 그녀를 특별히 화나게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상황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체념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자신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대처해 온 것을 잘한 거라고 나름 판단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와 그런 식으로 관계를 지속했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과도 관계를 이어갔다. 그녀가 이혼 문제로 한창 골머리를 썩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흥분했었다고 나중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그녀와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항상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 즉 그녀는 항상 울고 싶었고 아버지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했다. 그녀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이 정신과 병동에 어떻게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아무 권한도 없고 자신이 그런 곳에 수용된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수는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급히 대화를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은 후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단 한 번도 내 곁을 지켜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지금 나는 당신이 필요한데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어. 하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은 없었어. 이제 나보고 당신을 보살피라고 하다니 말이나 돼? 한참 울고 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더군요. 아버지 때문에 서글프게 울고 화를 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진짜 깨닫게 되었죠. 제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제 곁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요.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데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저는 또한 정교하게 포장된 제 거칠애 속에 숨어있는 어떤 느낌, 즉 제가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진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제 안 어딘가에 숨겨진 그릇된 하나의 환상을 만들어 놓았죠.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제 아버지는 저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저를 거부하고 있다는 환상 말이죠. 제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제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사랑해 줄 알코올 중독자가 제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저는 제가 깨달은 사실로 인해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킨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인해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공동 의존 특성들을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겪었던 경험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